네, 전공 B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전환교육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수학교 내에 땡땡 클리닝이라고 이제 운동화 세탁을 하는 사업체를 냈죠.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사업체이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제 전환교육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교내 기업이 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교내 기업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제품을 하청받는데요. 우리 작업장 중에서 하청받은 거 한다라고 했을 때 보호작업장 같이 연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하청 요것만 보고도 보호작업장 찾아낼 수 있고 그 뒤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재활시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분리된 작업 환경이고 보수도 적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호작업장에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 다 제시하고 있네. 그래서 니은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교내 기업, 니은은 보호작업장 이렇게 답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학습장애와 관련된 건데요. 이제 학생 A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도형을 상하 좌우로 옮기기 어려워하고 있고 숫자도 반전해서 쓰고 분수를 쓸 때 분모와 분자를 바꿔 쓰기도 한데요. 요거는 시공간 능력 결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시공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거 조금 어려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을 쓰는 건데 니은 앞에 보시면 제가 적용했던 전략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죠. 교사가 사용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큰 소리로 말해 주었대요. 그래서 지금 인지적 모델링을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소리 내어 생각하기라고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자기교수 전략은 아마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교사 전략 노트 일부를 참고해서 쓰는 건데 지금 교사 전략 노트 보시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사가 큰 소리로 사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인지적 모델링 단계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자기 교수 전략이라고 연결하기엔 조금 가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적 모델링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수 전략보다는 교사가 사용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셔서 소리 내어 생각하기로 답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특가정 관련된 것이고 얘도 2022 개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연계 교육을 하는데 중학교 과정과 관련해서 진로 연계 교육을 할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기억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니은으로 바로 가서 보시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목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심화되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을 연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급간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2022 개정 총론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요 니은을 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간 연계구나 라고 추론도 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와 관련해서 나 부분 보시면 이제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무엇이랑 연계하죠?
진로 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하죠. 그래서 디귿의 진로 학업 설계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이제 특과정 내용들이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을에서는 학교는 학생이 1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편성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 1년간이 아니었죠. 3년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내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별로 편성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한 학생은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2015 개정이랑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일반 고등학교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은 84학점 맞죠? 왜냐면 2015 개정에서는 94학점이었지만 이제 2022 개정되면서 84학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로 필수 이수학점 수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일반 학생과 동일한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2022 개정에서 추가된 부분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고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4번 문제는 지체장애와 특수교육공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치 중에서 호흡으로 작동하는 스위치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조우스였어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기억 조우스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스위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위치의 유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작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례적 조이스틱이 나오는데요. 요거 모르더라도 그냥 문제 지문 읽으면서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비례적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휠체어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조이스틱 방향으로 휠체어 방향도 정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례적 조이스틱으로 니은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미는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한대요. 미는 정도, 미는 강도에 따라서는 무엇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에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장 읽어보고 니은 같이 추론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보시면 디귿은 이제 교과 전담 이동 수업 시간에 다른 책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게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두 가지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상 사용하기 어렵다. 휠체어 탄 학생들이 책상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많이 사용하는 거 휠체어용 책상이죠. 그거 활용해서 이제 다른 책상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학생 비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제 뭐 쓸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거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 비의 특성을 가서 보시면 수동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인데요. 고정형 팔걸이의 수동 휠체어래요. 이렇게 자세히 내준 적 별로 없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형 팔걸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생각하셨을 때 휠체어에 부착되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휠체어의 팔걸이가 만약에 높아서 다른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 휠체어를 다른 걸 구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정형이 아닌 부착형 착탈식 팔걸이를 가진 휠체어를 활용을 해서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제가 해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챙겨서 보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지문을 읽어보시고 이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적용 같이 하셔서 쓰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낼 때 대부분의 것들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들도 꼭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행동지연과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니은의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니은부터 보시면 중재를 사전에 계획한 대로 실시한 정도 확인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무엇이에요? 중재 충실도죠. 그래서 니은 중재 충실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를 밑줄 친 기억에서 두 가지 찾고 그에 대한 일반화 촉진 방안을 각각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문 쭉 읽어보시면 일단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것이 목표 행동이 되는데요.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담임교사가 사용한 건 비디오 모델링이고 이러한 중재를 실시한 장소는 교실이죠. 우리 교실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도록 연습을 시켰고 그리고 사용한 자료, 교수 자료를 보시면 교실에 있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한 것을 보시면 교수 자료는 교실에 있는 진공청소기 그리고 장소는 교실이다 라는 걸 기억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담임교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학생이 교실에서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대요. 목표 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학부모와 상담을 했더니 집에서는 진공청소기로 사용해서 청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거는 일반화 중에서도 무슨 일반화예요? 행동은 변화하지 않고 자극만 변화했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자극 일반화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외웠었죠. 그래서 여기 자료는 지금 기억해서 교실에 있는 진공청소기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를 할 때 교실에 있는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다양한 진공청소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게 한다를 통해서 이제 자극 일반화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양한 장소에서 연습한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반화시키고 싶은 장소와 유사한 곳에서 연습을 한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실에서만 연습하지 말고 다른 장소인 뭐 집에서 연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집과 비슷한 뭔가 교내에 있는 시설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모델링에서 제가 모델이 되어 라는 말에 선생님들 약간 꽂히셔서 요걸로 오류를 쓰셨다면 요거랑 또 문제가 답이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비디오 모델링이 아니라 자극 일반화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비디오 모델링은 리을과 미음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을, 미음 관련된 문제 보시면 이제 리을과 비교해서 밑줄 친 미음의 장점을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을은 성인이 나오는 비디오 모델링이고요. 미음은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번에 비디오 자기 모델링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영상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모방하게 하는 건데요. 요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어요? 동기 유발이었어요. 그래서 동기 유발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자신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요거는 조금 보류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문장 뒤에 보시면 학생 A의 특성을 보니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 방법의 활용도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말을 통해서 지금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적용하려고 학생 A의 특성 보니까 지금 학생 A가 자신감 부족이라는 특성은 없고 이제 영상에 자신이 나오면 흥미를 보인다. 요 말은 있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심리적 정서적 측면으로 장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유용하다는 일단 조금 보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스탠드형 학대경을 적합한 이유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시력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유의사항 보시면 손떨림이 있으므로 악기 지도 시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의 특성이 손떨림이 있는 거다라는 거 지문에서 찾아내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스탠드형 학대경이 적합한 이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기의 특성에 근거해서 써라라고 하니까 스탠드형 학대경의 특성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장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성으로 이제 스탠드형 학대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책상이나 자료 위에 올려놓고 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스탠드형 학대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떨림이 있는 저시력 학생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적합하다라고 연결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형 학대경의 장점은 내가 초점거리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 거였죠. 그래서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쓰셨습니다. 선생님들 특성 어떤 거 가져오든지 상관없긴 한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특성이랑 장점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유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성 쓰실 때는 손떨림과 관련된 특성을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각중복 학생에게 밑줄 친 니은을 제공하는 이유를 한 가지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촉각 단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촉각 단서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지금 시각중복 학생의 지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손 아래 손 안내법으로 사물놀이 악기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촉각 단서를 제공해서 지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촉각 단서는 의사소통이니까 이 학생에게 뭔가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촉각 단서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적은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촉각 단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 시작할 활동, 사물놀이 악기를 탐색하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촉각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자를 묵자로 쓰는 거는 덩덩 쿵딱쿵이었는데, 크게 요거는 이제 점자와 관련된 규칙이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하나 암기하신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7번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7번에서 첫 번째 작성 방법 보시면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학적 영역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언어학적 영역 하면 5가지 하위 유형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하용론. 그 중에서 기억은 무엇일까요? 지금 낱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뜻 파악이 어렵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의미론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의미론에 문제가 있어서 낱말의 이름을 떠올려서 산출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 학생에게는 낱말 찾기 지도 방법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낱말 찾기 훈련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사용할 수 있었죠. 우리가 대부분 외우기로는 이제 음소적 단서, 의미적 단서, 구문적 단서, 음양 음소적 단서라고 4가지를 외웠는데, 여기 지금 제시문에는 의문적 단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소적 단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첫 글자를 써주는 걸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음소가 아니라 음운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음절로 첫 글자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시로 이제 단명사를 활용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사 중에 그냥 바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지를 학생이 그 낱말을 찾을 수 있도록 첫 글자인 바를 써준다라고 단서를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주어를 사용하는 단서이니까 의미적 단서가 될 거고요. 의미적 단서 중에서 범주어의 이름이나 기능을 설명할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상위 범주어나 하위 범주어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범주어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바지를 계속 가지고 와서 바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상위 범주어인 옷을 제시한다, 단서로 제공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의문적 단서에서 또 선생님들 고려해야 될 게 얘는 음양 음소적 단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로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첫 글자를 써주는 건 괜찮지만 첫 글자를 말로 해주는 것은 음양 음소적 단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출지 리을에 해당하는 기법을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를 한 가지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리을은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혼잣말 하듯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거 기법 자체는 혼잣말 기법이고요. 혼잣말 기법의 기대 효과 한 가지 써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혼잣말 기법을 통해서 발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자발적인 발화 유도 쓰신 분 많으실 건데 저도 마지막까지 조금 고민했거든요. 근데 발화 유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적혀 있어요. 발화를 유도하는 전략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대 효과에 발화 유도 쓰시면 그냥 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채점에서 틀렸다 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혼잣말 기법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얘는 기능적 언어 중재 기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언어를 가르쳐 줄 때도 혼잣말 기법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잣말 기법의 이제 기대 효과라고 했을 때 현재 학생의 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요것을 기대 효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화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말이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도보다는 아동의 기능적 의사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대 효과 써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자폐성 장애 행동 지원 AAC 이런 것들이 포함된 문제였는데요. 이제 자폐성 장애 감각 특성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번에 유특, 초특 모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중특에서도 나올 확률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낮은 촉각 역치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촉각 역치가 낮다라고 하면 감각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촉각 자극에 민감한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조절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자기조절 전략을 선생님들께서 추론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자기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활동을 거부할 거고요. 만약에 수동적으로 자기조절 전략 사용한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모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서 활동 거부, 산만함이 걱정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 A에게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 기억에서 리을 찾는 건데 선생님들 뭐 찾으셨어요? 디귿 찾으셨죠? 디귿 보시면 이제 학생 A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목을 잡아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목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목을 잡아서 제공하는 신체적 촉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체적 촉진은 학생에게 촉각적인 자극을 더 추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디귿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 한 가지를 쓰실 때는 이제 촉각과 관련해서 이제 낮은 촉각 역치와 연결해서 쓰시는데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 촉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썼고 아니면 이제 신체적 접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촉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촉각 역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 촉진을 연결해서 어려움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기억과 리을의 각각 촉진 유형만 조금 보자면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 손 씻는 단계 그림을 붙여서 학생 A에게 손 씻기를 지도한다라고 하죠. 이제 얘는 시각적 촉진이었고요. 이러한 시각적 촉진은 시각적 학습자인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다 볼 수 있는 거고 니은은 보시면 손으로 수도꼭지를 살짝 건드려서 손 씻기를 알려준다. 학생과의 신체적 접촉 없이 촉진을 제공한다. 자세 몸짓으로 촉진 제공한다. 몸짓 촉진. 그래서 몸짓으로 보여주면 학생이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도 시각적인 학습자인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적합할 거고요. 아이와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손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모델링 촉진 요것도 이제 보고 모방하는 이제 시각적인 학습자인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디귿 찾아주시면 되고 신체적 촉진으로서 이제 낮은 촉각 역치와 연결해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석교사가 한 거 미음 뭐 쓰셨나요? 미음이 자폐성 장애 강론서에 진짜 한 줄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찾는데 진짜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생이 지켜야 할 학급 규칙을 그림으로 제시하는 요 방법은 시각적 안내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안내판을 미음에 써주시면 되고 이제 해설지에 보시면 제가 강론서에 있는 문구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다. 우리 항상 시각적인 촉진 제공한다, 뭐 시각적인 정보 제공한다 할 때 시각적 일과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내지 않기 위해서 좀 피하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같은 경우에는 요건 무엇이에요? 보상성이죠. 그래서 이제 외웠던 거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강론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상징을 보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정도 도상성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공학인데요. 이제 기억
교육과 같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써라 라고 하는데 기억은 무엇인가요? 중복 교육과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학생의 A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교과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과 목표로 다른 학생들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A는 의사소통 영역에서 목표를 둔다. 그래서 같은 활동이지만 다른 영역의 교수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교육과정이고요. 이 중복교육과정과 대안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안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제, 다른 활동, 다른 목표에서 아예 활동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차이점 쓰실 때 중복교육과정과 대안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같은 활동이냐 다른 활동이냐여서 그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자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협동학습 유형을 쓰는 건데요. 이제 니은은 무엇이었어요?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이었죠. 왜 그런가 하고 단서 보시면 니은 바로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토의에서 학습 주제 선정한다. 주제 선정할 때 토의한다. 토의가 나오면 우리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인가 하고 의심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토의라는 핵심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원하는 주제도 자신이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에게 지금 계속 재량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모둠에 들어가서 소주제 분담해서 조사하고 이제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요걸 보고도 이제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의 특징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이야 라고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평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단 탐구 모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었고 그에 비해서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은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평가 보시면 교사가 평가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모둠 내 기여도 평가와 그 다음에 모둠 보고서 평가 이런 거 하는 거 요거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토의하는 거, 평가하는 거 보고 협동학습 모형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한 가지 쓰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학생 B가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가지고 전체 학생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 B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 제공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이라고 제공이라고 답 쓰시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화 교육과 진단평가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관찰기록법 명칭 쓰는 건데 요거 빈도기록법이었어요. 이제 보시면 관찰 시간이 있죠. 40분 동안 지금 행동이 몇 번 발생했는지 횟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기록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헷갈리셨던 게 지금 관찰 시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서 헷갈리셨죠. 그런데 빈도기록법 정의 선생님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전체 관찰 시간 동안 이제 각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 내에서 발생한 행동의 횟수를 세는 것을 빈도기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그냥 빈도기록법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에서 사용한 관찰기록법 명칭 빈도기록법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실 구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록을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지 이거 자체가 뭔가 새로운 기록법이다는 아니고 빈도기록법의 정의에 충실한
기록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있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빈도기록법 쓰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니은을 참고해서 학생 A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관찰기록법 명칭 쓰고 이유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니은 보시면 지금 관찰기록지 보니까 행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 학생 A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학생이 막상 앉아있지는 않더라. 아, 그러면 행동의 지속시간이 길어졌겠구나 라는 거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시간 기록법 사용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한 문장을 가지고 지속시간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이탈 행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지속시간을 파악해야 된다. 지속시간 기록법 사용하는 이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속시간 기록법에 뭐 정의도 가지고 와서 문장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선생님들 그냥 깔끔하게 쓰시려면 이제 니은을 가지고 왜 지속시간이 중요한지 특성을 써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목표에서 빠진 요소 쓰라고 하는데요. 메이거의 행동 목표 진술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죠. 메이거 행동 목표 진술, 단기 교육 목표 진술이랑 동일하다라고 했었고요. 행동, 성취 기준, 발생 조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행동이 될 거고요. 수업 시간에 라는 것은 이 행동이 발생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도 있고 지금 없는 것은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선생님들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성취 기준을 내가 지시문에서 가져올 만한 것이 딱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 선생님들 임의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40분 동안 관찰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40분 동안 모두 다 앉게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딱히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성취 기준으로 될 만한 거 알아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지체장애 중에서도 내성마비 학생 A의 식사 기술 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A, B를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서 보셔야 되겠어요. 위식도 역류와 관련해서는 작은 조각으로 조금씩 자주 제공해줘야 위식도 역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45분 이상 앉아 있어야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모두 다 적절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기도 폐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도 폐쇄와 관련해서 죽 형태로 음식물을 제공을 하면 죽은 흡인을 유발해서 기도 폐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죽 형태로 제공했을 때 기도 폐쇄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죽 형태로 제공하지 않고요. 기도 폐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체나 반고체 아니면 거친 자연식품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시스템 A 보시면 일단 식사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을 강하게 물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강직성, 식기 반사를 추론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손상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개를 가지고 리을과 미음을 풀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강하게 물고 있는 이제 강직성 식기 반사와 관련해서는 실리콘 소재의 숟가락 사용하는 거 좋다라고 했었는데 요 부드러운이 갑자기 나와서 조금 뭘까? 약간 꼬아대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은 치아 손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치아 손상이 될 확률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부드러운 소재로 제공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아 손상과 연결하면 요거는 이제 강직석 식기반사와 치아 손상 예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보조를 할 때는 우리 앞에서 마주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옆이나 뒤에 앉아서 지원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읍과 관련해서 보자면 지금 교육실습생 A 같은 경우에는 학생 A에게 숟가락 홀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숟가락 홀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학생이 지금 안 배워본 거죠. 새로 습득해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제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 배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새로 배워야 하는 습득을 위한 단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간격시도와 비읍 중에 어느 것이 더 적절할까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격시도는 선생님들 뭐예요? DTT였어요. 여기서는 비연속 개별 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DTT도 새로 배워야 하는 습득 단계에 있는 거 효과적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DTT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DTT가 적절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보시면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부터 보시면 되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점심시간과 간식시간 활용해서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 지금 점심시간, 간식시간 생각해 보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과 속에서 나타나는 학습 기회 안에 학생의 목표 행동을 삽입을 해서 지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삽입 교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읍에는 삽입 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삽입 교수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가 있는가, 그리고 이 기회에 추가할 때, 삽입을 할 때 아동의 개별 목표가 삽입되었는가, 요거 두 가지를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간식시간이라는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가 제시되어 있고 학생 A의 개별 목표인 숟가락 홀더 사용하는 방법 지도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 교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분산 시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분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배워야 하는 습득 단계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분산 시도를 하기에는 이 새로 배워야 함으로 요 말에서 걸려서 분산 시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읍에는 삽입 교수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제 지체 장애와 관련해서 강론서에서도 제시되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목 신전 반사가 나타나고 팔을 쭉 벌리면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자세가 나타나는 반사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앞에 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시험만 보시지 마시고 보시면 식사 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뛰면 이러한 반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큰 소리로 인해서 이제 목이 신전되고 그다음에 팔을 쭉 벌리면서 무언가 잡으려고 하는 반사는 모로 반사였어요. 그래서 시옷은 모로 반사다. 모로 반사에는 목 신전, 그리고 무언가 잡으려고 팔을 뻗는, 그 다음에 다시 굴곡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모로 반사가 시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전공 A, B 모두 다 보았고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월요일이고 이제 토요일에 시험을 쳤었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조금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요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결국 기출을 분석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 강의가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